대부분의 실수가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단 한 번의 커피챗을 한 뒤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커피챗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민을 오고 나면 또 워홀이나 해외 취업을 위해서 커피챗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1년에 100번 넘게 커피챗을 해볼 정도로 네트워크에 몇 년간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은 편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생각보다 커피챗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를 제대로 알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캐나다에서 레퍼런스나 인맥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커피챗은 이민자로 낯선 곳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커피챗을 했다가는 오히려 인맥을 얻고 네트워크를 얻기보다는 인맥을 잃는 실수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알아두면 좋을 만한 커피챗의 노하우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커피챗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커피챗이란 단어가 굉장히 쉽다 보니까 모두가 이해하는 이 커피챗이라는 컨셉이 서로 좀 상이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커피챗에는 명확하게 give and take, 주고받을 것이 명확해야만 관계 형성이 시작된다라는 암묵적인 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밸류가 없는데 커피챗에 참여해봐야 그 관계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도 굉장히 힘들고 내가 원하는 도움을 받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아직 이 사회에서 뭘 원하는지 뭘 제공해 줄 수 있는지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짜고짜 커피챗을 시작하는 거를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밸류나 어떤 포지셔닝이 명확했을 때에는 사람들을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잠깐 했다 빠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를 소개하고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적금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보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뭐 한인사회라든지 먼저 적응을 했던 지인분이라든지 이렇게 좀 개인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하고의 커피챗은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오늘 얘기하는 것은 프로페셔널 네트워크 안에서의 커피챗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커피챗을 시작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지인 소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캐나다에도 다양한 네트워크 이벤트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볍게 5분, 10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세 번째로는 링크드인. 링크드인을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 봐야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과 잘 사용하는 예, 잘못 사용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건 따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피챗을 할 때는 단 한 번의 미팅으로 많은 것을 얻겠다라고 욕심을 부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커피챗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받고 둘이 가질 수 있는 공통 관심사, 공통의 밸류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링크드인을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내가 원하는 업계나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DM을 보내고 다짜고짜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서 사람을 잃는 아주 잘못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짜고짜 왜 나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하지? 오히려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어떤 사회적인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올리는 소셜미디어가 링크드인입니다. 내 링크드인에 아무 정보가 없고 나에 대한 밸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DM을 보내봐야 그 커피챗이 성사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크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에는 나를 효과적으로 잘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30초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개를 할 것인가. 저는 이 커피챗을 사실 내가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기 전에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기도 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그게 실제로 그 사람에게 먹히는지 이 사람이 내가 소개한 방식,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추가 질문을 던지고 어떤 것에 흥미로워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에 대해서 로컬 현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마중물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커피챗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제가 저를 소개했던 방식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과하게 짧은 시간에 내 경력을 어필하려고 애썼다거나 현지에선 별로 관심이 없는 다른 앵글의 방향으로 나를 잘못 소개하고 있었다거나 그런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커피챗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저는 좀 인트로버트한 편이라서 커피챗을 막상 하면 무슨 질문을 던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4가지에서 5가지 질문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 안에서 상대방과의 공통점이나 대화가 계속 이어나가질 수 있는 꼬리를 찾기 어려웠다면 그 대화는 질질 끌지 않고 정리를 하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커피챗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관계를 빌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 사람과 공통분모를 찾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키 연결되는 느낌이 없었고 고리가 없었다라고 하면 느슨한 관계로 좀 풀어주는 것이 차라리 도움이 됩니다. 커피챗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이 30분이나 1시간 안에 잘 파악해내지 않으면 그 다음 팔로업 미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나를 잘 소개한 이후에 이 대화를 잘 물꼬를 터줄 질문을 던진 이후에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좋은 리스닝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상대방의 정보를 많이 찾아놔야 다음번에 연락을 할 때도 뻘쭘해지지가 않아요. 어떤 맥락들이 생겨야 그 맥락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음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안부도 물어볼 수 있는데 내 얘기만 하고 와서는 그 다음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커피챗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커피챗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내가 최소한 2개 내지 3개의 키워드로는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마케팅 경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구나. 커피챗을 한다는 건 친구를 사귀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나의 밸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무작정 커피챗을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에 대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럼 커피챗 이후 대부분의 실수가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단 한 번의 커피챗을 한 뒤에 좋은 일자리 있으면 나한테 소개 좀 부탁해. 지난번에 그 회사에 일자리가 났던데 나 좀 추천해 줄 수 있어? 단 한 번의 커피챗으로 내가 원하는 도움을 얻고자 했을 때에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에 커피챗은 나와 상대방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꼬린 지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00번, 200번의 커피챗을 지난 4, 5년간 캐나다에서 진행을 해본 경험으로는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가차없이 관계가 중단되게 됩니다. 마음가짐 자체를 내가 이곳에 왜 왔고 어떤 걸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프레젠테이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맞는 쪽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관계를 시작해서 반복하다 보면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을 하다 보면 소규모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추천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시간의 축적이 필요한 거죠. 또 한 가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생각보다 커피챗을 한 이후에 감사하다라는 땡큐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시간을 내줘서 정말 고맙고 너가 해준 얘기 또 조언들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 정도의 깔끔한 마무리를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팔로업 메시지를 통해서 다음번에 만날 수 있는 약속을 바로 급하게 잡으려고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아요. 약간은 여백이 있는 관계처럼 남겨두시는 것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커피챗을 한 이후에 이 관계를 어떻게 빌딩시켜 나가느냐? 내가 상대방에게 얻을 수 있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훨씬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빠릅니다. 당장은 내가 도와줄 것도 없는 이민자 입장인데 이제 막 여기 떨어져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내가 갖고 있는 무기라는 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커피챗을 하는 동안 확보했던 그 사람의 정보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될 만한 자료, 인맥, 기회, 연결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팔로우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레이어처럼 다양하게 쌓여야 그 다음 만남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피챗을 요청하는 DM이나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도착하고 한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커피챗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이 도시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큰지, 이러한 경력과 이러한 밸류를 가지고 있고, 네가 나에게 약 30분의 시간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다. 답장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원래 콜드메일, DM 같은 경우에는 답장률이 10% 아래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커피챗은 30분 이상 요청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은 점심시간을 활용하거나 퇴근 후 집에 가기 전에 가볍게 만나는 시간, 짜투리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공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커피챗을 하는 장소는 그 상대방이 편하게 나올 수 있는 위치, 상대방이 선호하는 카페라든지 회사 근처라든지 상대방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챗에 과한 환상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커피챗은 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아닙니다. 커피챗은 이 지역사회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관계를 맺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나의 문제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대부분 커피챗을 한 이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커피챗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쌓은 인맥들이 누적이 돼서 나의 네트워크가 다음 단계로 진입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마치 계단식처럼. 내가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친구고, 이 둘이 서로 아는 사람이고, 그 둘이 나에 대해서 가졌던 좋은 인상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를 추천해주는 일자리도 생기고,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전부 지인 추천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 그렇게 만났던 지인들은 전부 커피챗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던 사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만남에 기대를 하게 되는 순간 내 말투가 달라지고 질문이 달라지고 만남 이후에 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프레젠테이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회가 언제 어디서 스파크를 만들어낼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한 명에게 오늘 나는 나에 대한 좋은 인상, 나에 대한 가치를 전달한다. 그게 나의 목표고 그 이상은 바라는 것이 없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가볍게 임해야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아이러니하게 찾아오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워홀이나 이민으로 해외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외로운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커피챗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일을 소개해준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나고, 또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모임 멤버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는 편인데요. 제 경험들이 이제 막 커피챗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